네, 관련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짚어주셨습니다. 24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 차근차근 짚어주신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이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대응 전략까지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논의가 이어지면서 소부장 중심으로 투심이 많이 몰렸는데요. 오늘 하락장에서도 좀 오른 섹터로 포착이 됐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마 그래도 강하게 버텨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테마 자체로서의 역할은 계속 있겠죠. 특히 29일 날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의 변동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29일 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표 예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총 1000조의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아마 월요일 정도에 뭐 지금은 중소형 건설, 시멘트, 레미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발표가 되게 되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그 외에 반도체, AI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300조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원래는 2030년 이후에나 이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게끔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기도 빠르게 바꿨다라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역시 호남, 그다음에 투자 계획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29일 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밀리는 야수의 심장이셨던 분들의 경우는 아마 29일 날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 보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 시멘트, 레미콘 회사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의 시총을 보게 되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뭐 시총이 좀 낮아요. 단순 테마로서의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저는 만약에 올라가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삼성 E&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삼성 물산이 있죠. 물산에서 한 부분이 레미안을 만드는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E&A가 뭐냐면 EPC라든가 혹은 공장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삼성 E&A예요. 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물산은 나중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삼성 E&A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저점이 4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4만 원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순위는 삼성 E&A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이 그 다음에 또 짓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마로서 물론 올라갈 때 뭐 같이 못 따라가면 괜히 또 포모 현상 느끼고, 그다음에 뭐 내가 삼성 E&A 들고 있지만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버티는 게 맞아요. 버티는 게 맞고 월요일 날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오셔갖고 삼성 E&A, 삼성물산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탑픽으로는요, 삼성 E&A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에 또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종목들, 이
삼성 E&A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움직여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요, 증권 주목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이 앞으로 이 증권주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1분기에 증권사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도 약세가 이어졌고 그런 모멘텀이 조금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시장이 보통은 피크아웃이 되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증권주가 먼저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약세가 이어졌던 경험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이 1분기에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증권사의 평균 PBR이 0.5배였는데 지금 1.5배까지 상승을 해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로 그동안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두나무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동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작년 저점 수준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키움증권이 맞는지. 근데 보통은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밑에가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인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거래대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쭉 우상향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때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올라갔다 떨어졌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6월 초가 한 9,000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할랑말랑 할 때 거래대금이 그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3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원래는 거래대금이 더 높게 찍혀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찍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지금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당연히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증권사의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단일 종목 ETF에 대한 부분을 막았어야 된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산 운용사든 ETF를 만드는 회사들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대안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는 증권사의 수수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 시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증권사 실적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국 단타 대회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래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의 하반기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은 계속 수수료는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볼 거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지금은 삼성증권을 볼 것이냐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삼성증권 확인해 보게 되면 저는 다른 증권사의 흐름이 딱 두 종류예요. 증권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지선에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가 하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지지선이 아니라 한 번 더 깨고 내려왔어요. 다행히 삼성증권의 경우는 오늘 6%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게 결국은 삼성증권이나 혹은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성으로 다가오는 모습이긴 하니까 계속 삼성증권의 지표로만 보세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에 거래 대금을 한번 포함을 해 놓으시면 큰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